비전 분야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이미지 인식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 2012년도 이제 우승 결과예요. 지금 보시면 이 슈퍼비전이라고 써 있는 게 알렉스넷인데 지금 탑5 에러률이 이게 에러가 낮을수록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얘는 에러가 한 7% 정도가 되는데 2등은 에러가 한 27% 정도로 대략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등이랑 한 대략 11% 정도 차이가 나면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엄청 난리가 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오른쪽 사진은 이제 이 이미지넷 막 결과들인데 지금 2011년도를 보면 SVM 머신러닝이 1등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한 대충 75%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2012년에 토론토 대학의 알렉스가 박사과정이었고 교수님이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셨는데 이때 딱 85%를 찍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한 10%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진짜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면서 이때부터 정말 딥러닝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 2012년도 뒤로 보시면 2012년도에는 이제 트래디셔널 좀 머신러닝만 사용하던 방법은 엄청 적고 2014년부터는 거의 보이지도 않죠. 그래서 이때부터 딥러닝의 시대가 정말 서막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을 읽다 보면은 저만 느꼈을 수도 있는데 논문에서 계속 막 참신하다, 새롭다 이런 표현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냥 1번 인트로덕션 빼고 원래 논문이랑 발표 순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자면 저희가 알고 있는 CNN이랑 크게 다른 건 없는데 좀 특이한 점이 지금 GPU를 2대를 병렬 처리를 해서 써서 상하 이렇게 2대가 있고요. 지금 얘는 레이어가 총 8개인데 5개의 컨볼루셔널 레이어랑 3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소프트맥스를 이용해서 맨 마지막에 1000가지의 클래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눈여겨볼 점은 혹은 아니면 알렉스넷을 정말 내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액티베이션 펑션으로는 렐루를 썼고 GPU 2대를 썼고 노멀리제이션으로 로컬 리스폰스라는 걸 썼고 오버래핑 풀링을 도입했고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이랑 뭐 드랍아웃을 썼다 이 정도로 간략하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데이터셋이 뭔지 보면은 일단 ILS VRC 2010년도에 대회 2010년도에 쓰였던 셋이 이제 테스트 셋이 라벨링이 돼서 걔를 주로 사용했다고 하고요. 뭐 트레인 셋, 밸리데이션 셋, 테스트 셋은 이제 보이는 대로 있고 그래서 전 처리를 어떻게 했냐면 이미지 넷에서 제공되는 이미지가 사이즈가 다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얘네는 모든 사이즈를 256 x 256으로 맞추고 지금 이렇게 아래 고양이 사진처럼 직사각형이라서 사이즈가 안 맞으면은 이제 짧은 곳 기준으로 256 맞춰놓고 나서 가운데만 이렇게 잘라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사이즈 앤 크롬 말고는 따로 프리프로세싱을 한 거는 없다고 써 있습니다. 이제 구조를 살펴보면은 여기서는 4개를 얘기를 해요. 이 논문 저자는 아주 제일 기여를 많이 한 거부터 순서대로 소개를 하겠다고 하는데 렐루 활성함수랑 GPU 2대를 쓴 거랑 로컬 리스폰스 노멀리제이션이랑 풀링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렐루 펑션인데 원래 이 논문을 쓰기 전에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뭐 탄젠트 H나 시그모이드 같은 활성 함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렐루를 힌턴 교수님이 렐루에 관련된 논문을 이전에 쓰셨는데 그 논문에서 렐루를 갖다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렐루는 다 아시듯이 0 이전엔 다 0이고 0 이상이 되면 그냥 x 해서 max 0, x 이런 함수죠. 그래서 렐루를 써서 뭐가 좋았나라고 살펴보면 지금 오른쪽 그림이 에러 레이트가 0.25 그러니까 어큐레시가 75%가 되기 위해서 몇 에폭이 최소한 필요하냐라는 건데 지금 이 실선이 렐루고 점선이 탄젠트 H인데 실선을 보면 지금 에폭 한 6번 만에 0.25에 도달을 한 걸 볼 수가 있고 탄젠트 H 같은 경우에는 한 36번 만에 0.25에 도착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렐루가 훨씬 더 빠르게 한 6배 정도 빠르게 수렴을 했겠죠.
그래서 통계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비교를 할 때 다른 조건들이 다 똑같이 맞춰져 있나 이런 걸 잘 살펴봐야 되는데 렐로랑 탄젠트 H를 실험을 할 때 일단 데이터셋을 540, 네, 그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둘 다 정교화는 하지 않고 학습률은 각자 최적으로 맞춰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도 말고 막 엄청 계속 돌려봤는데 계속 돌렸을 때 뭐 6배란 숫자가 계속 나오진 않았지만 렐루가 훨씬 더 빠르게 수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는 GPU를 2대를 썼는데 GPU 2대를 시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진 GPU로는 12,000장의 더 많은 데이터셋을 돌릴 수가 없어서 메모리가 부족해서 GPU 2대를 병렬해서 사용했다고 해요. 실제로도 알렉스 넷이 발표되고 나서 엔비디아에서 GPU를 엄청 이거를 통해서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신기한 게 뭐가 있냐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컨볼루전 1에 의해서 커널이 96개가 나와요. 그럼 그 96개를 반반 나눠서 위에 GPU1이 48개, GPU2가 48개 이런 식으로 반반 나눠 가집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도 48개에 대해서 커널을 256을 쓰는데 반반 나뉘어서 128이 오죠.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제 같은 GPU 내에서만 커널을 이렇게 끌어다 당겨올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세 번째 레이어나 여기 FC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GPU 상관없이 이렇게 다 끌어다 당겨다 쓰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에디셔널 트릭을 뭐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 에디셔널 트릭이 이렇게 특정 레이어에서만 GPU에 상관없이 모든 커널을 갖다 쓸 수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서 실제로는 탑5 에러는 1.2%, 탑1 에러는 1.7% 정도 감소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로컬 리스폰스 노멀리제이션이라는 건데 얘는 인공지능이랑 관련된 건 아니고 실제 뇌세포의 증상으로 지금 보시면 다들 교차로 사이사이에 회색 점이 보이시나요? 저는 엄청 신기했는데 이렇게 저는 막 이런데 회색 점이 보이거든요. 이런데. 그래서 이게 실제 뇌세포의 증상으로 이제 검정 색깔 강한 뉴런의 활성화가 근처 다른 뉴런의 활동을 억제시키는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논문을 쓴 사람들도 이런 거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로컬 리스폰스 노멀리제이션이라는 걸 쓰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주변이 다 1인데 가운데 에만 10이면 여기 전체적으로 값이 좀 높게 뛰겠죠. 그래서 이렇게 특정 값에 의해서 과대적합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로컬 리스폰스 노멀리제이션이라는 걸 썼다고 하는 것 같고요. 이게 공식을 보고 저도 처음에 살짝 좀 쫄았는데 엄청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10번째 커널이에요. 그럼 여기가 10번째 커널이면 논문에서는 n을 5개 썼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5, 5 이렇게 늘려주면은 8번째부터 12번째까지 이렇게 커널 5개를 준비를 해요. 그럼 제가 지금 10번째 커널에 예를 들어서 2, 뭐 x, y 좌표가 2,5라고 하면 이제 8번째 커널부터 12번째 커널까지 2,5 좌표에 있는 커널 맵들을 다 계산을 합니다. 커널 맵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런 제곱합 연산을 한 다음에 파라미터는 그냥 맨 처음에 사용자가 정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뭐 논문에서는 K는 2, 뭐 알파는 뭐 베타는 뭐 이렇게 정해졌다는데 이렇게 제곱합을 한 다음에 뭐 얼마 더하고 곱하고 제곱하고 한 다음에 원래 있던 이 10번째 커널에 2,5 좌표를 나눠줘요. 그럼 그게 이제 새로운 진짜 10번째 커널 맵을 통해서 나온 2,5의 밸류 값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멀리제이션을 써서 탑1 에러랑 탑5 에러가 각각 1.4%, 1.2%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나서 오버래핑 풀링을 썼다는데 원래는 이렇게 트레디셔널 풀링이 풀링 윈도우랑 스트라이드랑 크기가 똑같아서 이렇게 겹치지 않고 두 칸 이렇게 줄였는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오버래핑 풀링이라고 해서 1에서 3, 2에서 4 이런 식으로 겹치게 풀링 윈도우의 크기가 스트라이드의 크기보다 더 크게 구현을 했다고 해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사실 전통적인 방식이나 오버래핑 방식이나 나오는 아웃풋 사이즈는 똑같은데 과대적합되는 게 오버피팅이 더 덜 되고 이렇게 에러도 0.4%, 0.3%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풀링은 다들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구조를 다시 보면은 이거는 그냥 제가 논문 읽을 때 쓱쓱 쓰던 거를 제가 갖고 왔는데 전체 구조를 제가 다시 그린 건데 저희가 방금 전까지 본 특징들을 다시 한번 복기하면서 보면은 여기서 말씀드릴 게 논문에서는 인풋 이미지가 224라고 나와 있는데 224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그 다음 사이즈가 55가 안 나와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227이다, 224다 엄청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 227이라고 수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227, 227 바이 RGB니까 3이겠죠, 채널 값이. 그럼 얘네가 11 바이 11 바이 3 커널이 96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스트레이트 4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쏙 하시면 그 다음에 맥스 풀링 맥이고 노멀리제이션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아웃풋이 55 바이 55가 채널이 48짜리인 게 이렇게 위아래로 두 개가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또 다시 5 바이 5 바이 48짜리 256개의 커널을 또 매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이즈가 27 바이 27 바이 128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그럼 지금 보시면은 맨 처음 인풋 이미지가 채널이 3이잖아요. 그래서 커널도 3이잖아요. 얘도 똑같이 커널 48, 48. 근데 얘만 다르거든요. 지금 보시면 컨버루전 3일 때만 커널이 3바이 3바이 256이 돼요. 정우님 왜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그걸 알면 제가 여기 없겠죠? 정우님 여기 제가 커넥션이라고 이렇게 밑줄 쳐놨잖아요. 아까 GPU 두 개 막 한다고 해서 그거 아니에요? 그쵸. 제가 아까 세 번째 레이어에서 GPU끼리 커넥션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인트라넷이라고 했는데 지금 세 번째 레이어에서 커넥션이 일어나서 GPU에 상관없이 커널을 다 끌어다 쓸 수가 있어서 여기만 커널이 특별히 2배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도 3x3 이렇게 쭉쭉쭉쭉 집에서 심심하실 때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착착착착 맞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가 손으로 직접 계산하는 과정을 저는 직접 하지 않으면 머리가 안 좋아서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계산을 했는데 같이 그래서 이거 한번 127으로 계산을 한 거죠? 네? 124로 했어요. 127로. 227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뭐 이거 맞아요? 뭐 얘기하는 건데? 그거 묻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거 맞아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제가 맞아요. 잘못 말했어요. 네, 일단 227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수학을 잘 못해서 제가 계산을 하면서 직접 적은 거예요. 맨 처음에 227 바이 227 바이 3짜리를 필터를 11 바이 11 필터를 매겨요. 거기다 스트라이드 4를 해요. 그러면 이게 공식이 있거든요. 피처맵 사이즈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이거는 각자 알아서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55가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 커널 96개를 매겼는데 이렇게 두 대에 나눠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 아웃풋이 55 바이 55 바이 48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맥스 풀링을 하고 첫 번째 레이어니까 맥스 풀링을 하고 노멀리제이션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윈도우 사이즈는 3이고 스트라이드는 2인 오버래핑 맥스 풀링을 해요. 그러면 이제 55에서 사이즈가 또 27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얘가 그대로 다시 컨버루전 2 레이어로 넘어와요. 그럼 컨버루전 2 레이어에서 27에 대해서 또 5 바이 5 커널을 매겨줍니다. 이때 스트라이드는 1, 패딩은 2 하고 바이어스는 사실 그 뒤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냥 제가 앞에서 갖다 썼어요. 이거는 사이즈에는 상관이 없지만 하여튼 1씩 다 더해준다라는 뜻입니다. 뭐 스트라이드 1 주고 패딩을 1을 주면 계산을 이렇게 쓱싹쓱싹 하면 또 똑같이 사이즈가 그대로 27이 나와요. 대신 제가 커널 256개를 했으니까 채널 수가 좀 늘어났겠죠. 그 다음에 맥스 풀링을 또 하면 사이즈가 27에서 13으로 줄어드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컨버루전 3랑 4는 3, 4 레이어는 맥스 풀링이나 노멀리제이션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한 번에 쭉 이어서 썼는데 세 번째 레이어에서는 스트라이드 0, 패딩 1, 바이어스 0으로 줘서 이런 조건으로 13 바이 13에다가 3 바이 3 커널을 매겨서 13 바이 13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3 바이 3 커널을 스트라이드 0, 패딩 1 이렇게 똑같은 조건으로 주어지고 뭐 바이어스는 그냥 더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죠.
그러면 똑같이 또 13이 나와요. 마지막 이제 컨볼루전 5 레이어를 보시면 13 by 13 여기다가 컨볼루전을 매깁니다. 그래도 사이즈가 똑같이 13 by 13 by 128이 나오는데 여기서 맥스 풀링을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그러면 6 곱하기 6 곱하기 128로 이제 이 상태로 풀리 커넥티드에다가 넘겨주게 됩니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맨 처음에 227 by 227 by 3짜리가 쭉쭉쭉쭉 컨볼루전 5개 거치고 풀리 커넥티드 3개를 거쳐서 맨 마지막 최종적으로 1000개의 소프트백스로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저희 레즈넷 이런 거 할 때 보면 막 이렇게 층층층층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부러워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CNN 같은 뉴럴 네트워크에 가장 문제되는 게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지면 오버피팅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버피팅을 얘네가 어떻게 줄였냐라고 논문에서는 2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단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이랑 트랍 아웃으로 이런 오버피팅을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데이터 아규멘테이션도 사실 종류가 2가지여서 먼저 첫 번째 거 먼저 설명을 해보면 처음에는 이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랑 호리존탈 리플렉션, 네, 영어 너무 어려우니까 한국어로 하면 좌우 반전을 썼다고 하는데 일단 왜 자꾸 그림이 다 고양이인지는 모르겠는데 고양이 그림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면 이미지가 그냥 1배죠, 1배, 1배. 근데 여기다가 이제 플립, 그러니까 좌우 반전을 하면 이미지가 이렇게 2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는 256 by 256 이미지를 랜덤으로 잘라서 224 by 224 패치로 만들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인풋 이미지가 224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앞에서 227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227이어야지 계산을 했을 때 그 다음 게 55가 딱 나오는데 이 아규멘테이션에서의 얘기를 맞추려면 224여야지 숫자가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무슨 막 인공지능 단톡방 막 이런 데 들어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우님이 한번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256 by 256 이미지를 224 by 224로 자르면 총 1024배가 증가를 하죠. 왜냐면 움직일 수 있는 게 좌우로 32기가 있고 상하로 32기가 있으니까 32 by 32에서 1024인데 거기다가 이제 플립 좌우 반전까지 해주면 총 2048배가 증가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갖고 있는 게 1만 장이다 라고 하면 그게 2000만 장으로 이렇게 뻥튀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테스트 시에는 이렇게 다 2048배 다 증가를 하진 않고요. 테스트 시에는 256 바이 피처가 하나 이렇게 있으면 얘를 왼쪽 위 중심으로, 왼쪽 아래 중심으로, 오른쪽 위 중심으로, 오른쪽 아래 중심으로, 그리고 나서 완전 센트럴 중심으로 해서 5개의 패치에 대해서 좌우 반전을 시켜서 총 10개를 생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10개 각각에 대한 소프트백스 결과값을 평균을 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터링이라고 하는데 색감을 변화시켜주는 거래요. 그래서 RGB 픽셀 값을 랜덤으로 바꿔주면 색깔이 엄청 이상하게 나올 수가 있어서 RGB 픽셀 값, 그러니까 RGB니까 3x3이겠죠? 그 3x3 공분산에서 고유 벡터랑 고유 값을 구해서 이런 고유 벡터랑 고유 값을 구해서 이런 공식에 따라서 값들을 각각의 픽셀에다가 다 더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오른쪽 사진은 사실 상관없는 이미지인데 제가 어디서 주워온 건데 지금 이 사람 사진이 지터링을 통해서 막 여기는 녹색, 막 여기는 보라색, 여기는 무슨 색이지? 청색인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뭘 웃어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터링도 엄청 종류가 많나 봐요. 그래서 이미지 처리를 할 때 아규멘테이션으로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을 통해서 이 논문 저자들은 오버피팅도 막을 수 있었고 탑1 에러 레이터를 1% 이상 줄였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온 게 드랍아웃인데 드랍아웃은 저희가 다 배웠으니까 안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여기 논문에서는 그냥 뭐 최근에 들어와서 말하는 드랍아웃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이 논문에서 이 실험을 할 때는 3개의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중에서 앞에 2개에만 드랍아웃을 적용을 하고 이제 테스트 시에는 드랍아웃을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드랍아웃 있잖아요. 그거 대신에 그냥 결과물에다가 0.5를 곱해줬다고 합니다.